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수학 공부에 동기를 팍팍 부여해주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수학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지 학습 꿀팁까지 전해주는 수학을 알려줄게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의 멘토는 과연 어떤 분일지 기대가 돼요. 네, 오늘의 멘토는 아마 우리 친구들이 네. 이 별을 보는 곳에서 이분을 만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별 보는 네. 곳이라. 이분이 별 볼 일이 많은 분입니다. 굉장히 별난 사람이고. 오, 네. 진짜요? 네.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자면 네. 별들에게 물어봐. 이겁니다. 이경규 씨? 그분은 저기 바다 보러 다니시고 요즘에. 네. 그거 말고. 별이라고 했으니까 네. 천문학자. 띵! 또 아니에요? 네, 딩동댕 할 줄 알았죠. 띵입니다. 그냥. 그러니까요. 그 천문관에서 네. 이 과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달해 주시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오. 그분을 만나고 왔죠. 아니 근데 이 네. 직업은 저는 처음 들어봐서 절대로 못 맞췄을 것 같아요. 맞히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랬나요? 혼자 그냥 달려든 거예요. 맞네. 제가 설명해 네. 드리잖아요, 알아서. 네. 이렇게. 잠시 뒤에 직업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자세히 해드리면서 수학 얘기도 할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사실 그 수학은 과학의 언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이게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 과학은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데 수학은 좀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또 그런 맞아요. 친구들의 꿈이 또 과학자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멘토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과학 관련해서 장래 희망을 가진 친구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하게 보시네요. 그러네요. 특히 또 우리 오늘 만나신 분은 또 다양한 이런 실험들을 되게 보여줘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아이들한테 인기도 엄청나게 많은 분이에요. 그래요. 네. 실험을 너무 잘하니까 재밌게. 잠시 뒤에 여러분들 만날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네, 실험이 또 아이들의 그 눈과 그리고 귀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끌어모으기도 하잖아요.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리 씨와 함께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 함께 외쳐주세요. 수학을 알려줄게. She can handle any numbers you put in, but fast as your mind does. 그리고 학습지를 선생님한테 던지면서 나 안 해! 그랬거든요. 이렇게 풀면 어떨까? 저렇게 풀면 어떨까? 그러면서 제가 수학에 관심을 갖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우리 서진 씨와 또 함께하게 됐는데, 야, 딱 같이 있으니까 왠지 그 개그맨 후배랑 같이 있는 것처럼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느껴져요. 밝아. 분위기가 밝아지는데. 보니까 그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잖아요. 네. 제가 요 정도 영어는 압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이야기한다. 뭐 이건데, 여기까지만 압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쉽게 말해서 과학을 되게 어려워하거나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과학관을 나가시면서 이게 과학이었구나 또는 과학 생각보다 재밌네 이런 거를 느끼게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옥수수를 팝콘으로 짠 하고 만드는 알갱이 매직쇼. 네. 그리고 또 콜라랑 멘토스를 섞으면은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한 야외 콜라 뿜뿜쇼. 뿜뿜쇼. 네네네. 그리고 공기대포로 서로 대결을 하는 공기대포쇼 이런 것들로 이제 관람객들에게 과학이 재밌는 것이다를 알려주고 있어요. 야, 그 제목부터가 다 호기심을 막 자극하고 그래가지고 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 수다학에서도요, 수학과 과학, 천문학 다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도 수학이 관련이 있습니까? 해보셨으니까 잘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천문학, 과학, 그리고 수학 요 세 개는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 실은 천문학에도 수학 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다 예를 들자면 좀 그렇고 혹시 천문학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외계인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생각. 외계인에 대해서 네. 실은 이 외계인과 우리 인간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방법에 대한 방정식이 있어요. 확률적으로 나타낸. 그것도 그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별이 우주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별의 개수. 그리고 태양과 너무 가까워서 뜨겁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춥지도 않은 지구처럼 적당한 거리에 있는 행성. 그리고 거기서 또 생명체가 태어날 확률.
또 공룡처럼 지적 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연락을 줘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다시 그쵸. 보낸다든지. 그래서 과학 발전도 이루고 또 메시지를 주고 나서 중요한 게 우주는 워낙 넓기 때문에 메시지를 안녕 하고 줬을 때 다가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문명이 서로 존속되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다 곱했을 때 이제 그 나타나는 확률이 드레이크 방정식입니다. 아, 이런 건 좀 재밌네. 그렇죠. 어우, 엄청 좋네요. 재밌는 거죠. 생각보다 재밌는 일을 하고 계시네. 네네. 뭐 어렵고 그런 건 없으셨어요? 하시면서? 이렇게 재밌는 것도 있는데 실은 전공책을 딱 펼치면 되게 어렵고 난해한 막 물리적 수식들이 남발하거든요. 이런 거 보니까 되게 멍해지더라고요. 좀 멍해졌다는 얘기는 그 중고등학교 때 할 때는 수학을 잘 못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실은 중학교 때 수학 공부 좀 잘했어요. 아, 뭐야. 그 저희 1학기, 2학기에서 중간 기말 네 번 시험 보잖아요. 네네. 네 번 시험 보는 동안 딱 한 문제만 틀렸었거든요. 그래서 전교 1등에서 상도 받고 했었거든요. 아, 제가 괜한 건 물어봤네. 자랑할 기회를 드렸네. 말 나온 김에 그러면은 이 전교 1등도 하셨다 그랬잖아요. 수학으로. 그러면 그 비결, 어떤 비결이 있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실은 어렸을 때 단순 암기를 많이 하는 학습지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막 계산하는 실력이 늘어가니까 재밌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내가 계산기도 아니고 이걸 왜 하고 있지? 아, 나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날은 한번 또 선생님이 와서 수업을 마치고 자, 진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 다음 주에 보자 하고 가시는데 제가 너무 욱해가지고 학습지를 선생님한테 던지면서 나 안 해! 그랬거든요. 어우, 난 아무리 수학 공부를 못해도 난 그런 짓은 안 했는데 문제가 많네요, 선생님. 그래서 뭐예요? 결론은 수학을 잘하는 비법은 학습지를 집어 던져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아니고 네네. 제대로 된 방법 좀 빨리 알려주세요. 궁금해 미치겠어 지금. 네. 그때 그걸 어머니가 보시고 되게 충격을 받으셔서 그 뒤로 좀 생각을 크게 할 수 있는 학습지를 바꿔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단순 숫자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좀 서술식으로 제가 문제를 한 번 더 곱씹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풀면 어떨까, 저렇게 풀면 어떨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수학적 사고 방법이 되게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수학에 관심을 갖고 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한 계산 문제 할 때는 흥미를 못 느끼다가 그쵸. 이 사고력을 요하는 수학 문제를 접하면서 갑자기 수학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럼 이 사고력 수학이 지금 하고 계신 일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 당연하죠. 실은 제 어렸을 때 꿈이 과학자였는데 비 오고 나서 무지개가 뜨는데 되게 이쁘잖아요. 그럼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무지개는 왜 비 온 뒤에 생기는 걸까? 무지개는 왜 세계 7가지인데 저렇게 아름답지? 이런 거를 이제 차근차근 호기심을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좀 과학을 좋아하는 어린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 수학적 사고 방법이 제가 과학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궁금합니다. 이 공부법, 우리 서진 씨만의 공부법 뭐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를 접할 때 정해진 풀이 방식이 아닌 좀 더 다양한 방법들로 문제를 푸는 게 제 방법이죠. 좀 예를 들자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건데 혹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아세요? 아, 그분 그때 만났던 것 같아요. 잘 지내시죠? 예, 아주 잘 연락한 지가 지내시죠. 오래돼가지고. 네네. 예. 그분이 그거 아닙니까? 삼각형과 뭔가 관련이 있는 분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까지가 답니다. 네네. 네. 그 바로 직각삼각형을 이용한 원리인데요. 네. 이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세 변의 길이를 직각이 낀 곳을 A, B, C라고 했을 때 이제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는 나머지 한 빗변의 길이 C다 이런 게 있어요. 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네네네. 그래서 뭐 문제 중에 이런 빗변과 걸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구할 때는 원래 이런 공식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각형에다가 똑같은 삼각형을 세 군데를 더 더해서 더 큰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다음 그 사각형에다가 이제 나머지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은
그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작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루트 제곱근이라는 성질을 이용하지 않고 구하는 방법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는 실은 넘어가야죠. 아, 넘어가요? 아, 끝나는 건가, 이렇게? 아니에요. 네. 실은 제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뭐 A, B, C, D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풀리겠다 해서 풀었는데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실은 좀 많이 답답하거든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싹 다 지워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여러 차례 거치는데 실은 이게 길어지면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힘들잖아, 하기 싫고. 그렇죠. 한 문제 푸는데 시간비가 너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왜 하세요, 이거를? 네. 근데 그렇게 오랜 과정 거쳐서 딱 풀리잖아요. 네. 그럼 그때 희열감이 진짜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고생을 다 잊게 해주는구나. 그렇죠. 오. 그 맛에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야. 실은 그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저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친구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은 좀 더 빨리 방향을 찾을 수도 있고 실은 그 와중에 협동심도 길러지는 법이거든요. 제 경우에는 역시 또 중학교 3학년 때 얘기인데 그때 선생님들이 좀 수학 성적별로 나눠서 몇 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수학 공부를 따로 하게 했어요. 모임으로. 근데 저는 좀 잘하는 편이었으니까 친구들한테 이제 선생님이 했던 방식으로 계속 몇 번 해서 알려주는데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하냐 도대체 어디를 모르겠냐 이렇게 하니까 한 포인트 한 포인트 다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를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수준에 맞춰서 이런 답변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다 보니까 같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도 됐고 제가 이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소통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내 과학 지식을 사람들한테 왈가불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 수준에 맞는 적당한 것을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해 줘야겠구나 이런 것까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배웠던 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다 잘 써먹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나도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서진 씨 같은 친구를 만났었어야 수학을 포기를 안 하고 열심히 했을 텐데. 저랑 같은 조가 됐으면.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거 하나만큼 내가 꼭 알려줘야겠다. 그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문제를 점수를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해결 방법을 스스로나 또는 주변 친구들과 함께 같이 맞춰서 풀어가다 보면 이제 정답을 찾을 때 거기서 느끼는 희열 그게 수학을 이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빠져드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는 이제 수학적 사고력 증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실은 이게 시험 볼 땐 되게 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한 문제를 그렇게 풀면 나머지 문제 못 풀고 시험 기간이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당장에는 이 방법이 크게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계속 이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 시험 입시 문제를 딱 볼 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워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수학적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활동들을 많이 해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에 또 너무 중요한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네네. 우리 많은 친구들하고 또 아마 부모님들이 맞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고력 수학으로 본인의 호기심도 채우고 또 수학에 흥미도 생겼던 지금은 또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신 서진 씨 만나서 수학에 대한 좋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긴 그래요. 수준에 맞지도 않는 단순 연산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고 하다 보면 모든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고 흥미도 쭉 떨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만나보곤 했잖아요. 역시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즐거운 마음으로 수학을 만나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준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럼요. 그 분께서 문제를 다각도로 풀어봤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과정이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제를 분석하고
또 해보고 의미를 찾아보고 본질을 깨닫는 그런 과정들은 계속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예, 이렇게 수학을 즐기면서 재밌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아주 좋은 사례를 오늘 본 것 같습니다. 네, 수학적 이 사고력은 정말 다양한 직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네. 오늘 만난 천문학과 관련된 그런 직업뿐만 아니라 경제학과 관련된 직업이라든지 또 심지어 요리사가 되어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과정조차도 네. 수학적 사고력이 밑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 주입식 학습에서 좀 벗어나서 아이들의 진짜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좀 열심히 노력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100점을 맞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학 고민을 좀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그런 순서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 어머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오늘 수다학에서 만나볼 친구는 초등학교 1학년 유서연 양입니다. 밝고 활발한 성격에 친구하고도 잘 놀고 동생하고도 잘 놀고 장래의 희망이 요리사래요. 이런 서연이에게 수학은 조금 어려운 과목. 과연 서연이는 어떤 수학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서연이를 만나기 위해 수다학이 찾아간 곳은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학교가 끝나는 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서연이와 엄마가 들어오네요. 선아, 오늘 학교에서 뭐 만들었어? 핫도그. 재밌었어? 응.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나? 우리 손 씻고 사랑 같이 핫도그 먹을래? 핫도그를 만들었구나. 네. 장래 희망이 요리사다 보니까 그래서 핫도그를 크게 얘기했구나. 아직 한참 꿈을 키워갈 나이라서 그런지 다양한 활동을 하는 서연이. 좀 힘들 법도 한데 서연아, 재미있니? 재밌어요. 친구들도 많고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재밌어요.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서연이를 보면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머님, 고민이 뭔가요? 서연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고 이제 공부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시점인데 많이 계산 문제 같은 것도 아직 이제 받아 올림이나 받아 내림이 있는 게 아닌데 많이 느린 편이고 그다음에 손가락으로 많이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 점도 지금 일찍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고민이고 또 집중력도 좀 많이 낮은 편이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르쳐줘야 될지 모르겠고 좀 더 쉽게 좋은 방향 쪽으로 이끌어주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신청하게 됐어요. 거의 모든 어머님들이 갖고 계시는 공통적인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어머님이 쓰시는 용어 이렇게 받아내림, 받아올림 이런 거 보니까 어머님 교육에 분명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서연아, 우리 서연이 할거 할까? 공부하자는 엄마의 말에 준비를 하는 서연이. 공부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자, 좋은 시간 다 지나갔어요. 아이고, 혼자서 공부를 하네요. 그래도 보통 아이들 같으면 싫다 소리도 할 텐데 네.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큰 거부감 없이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엄마의 걱정과 달리 집중도 잘하는 모습입니다. 집중력이 없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렇게 오래 앉아 있는 걸 보면 또 네.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요. 책상 밑에서 뭘 하는데 지금? 뭐 먹나?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네. 우리 보통 저러면은 선생님 몰래 만화책 보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가 있는데 지금 책상 밑에 뭘 하는 거지? 서연아, 네. 방금 책상 밑에서 뭐 한 거야? 손가락 세고 있어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데 몰래 하고 있어요. 착하네. 엄마가 안 보는데도 몰래 이렇게 책상을 하는 당당하게 해. 아무도 안 보는데도 네. 이렇게 몰래 손을 넣어야 된다라는 게 마음에 자기도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혼날 텐데 이렇게 네, 생각하는 근데 거죠. 아직 괜찮거든요, 손가락 1학년이면 쓰면. 그래도 통하죠. 그게 머릿속으로 계산이 안 되니까 손가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손가락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라고 하니까 몰래 하느라고 책상 밑에 손 숨겨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연산이 어려워 몰래 손가락 셈을 한다는 서연이.
이런 습관을 고치려고 엄마가 여러 번 얘기도 해보고 서연이도 노력했지만 잘 안 고쳐진다고 합니다. 어느새 연산 문제집을 다 풀고 다른 문제집을 펼치는데요. 근데 보통 초등학교 1학년이면 집중력을 몇 분 정도로 봐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저렇게 앉아서 뭔가를 하는 건 10분, 20분 넘기기 좀 힘들어요. 그렇죠. 네, 1학년 그래도 아이들은. 꾸준히 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오래 잘 앉아 있어요. 집중을 잘 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걱정대로 집중력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혹시 집중을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수학은 재밌는데 생각이 빨리 안 돼서 힘들어. 그래서 자꾸 딴 생각이 와요. 원래 그런 거야. 1학년 때는 아주 빨릴 필요도 없거든요. 천천히 하더라도 정확하게 개념을 얻어가면 좋은데. 수학이 싫진 않지만 어려워서 자꾸 딴 생각이 난다는 서연이. 자세도 풀어지고 표정도 어두워졌는데요. 혹시 지금 푸는 문제집의 난이도가 너무 어렵거나 오랜 시간을 공부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이씩 하는 게 아니고 각각 이제 문제집마다 한 장씩이고 문제 수가 그렇게 연산 말고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지면 좀 집중력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너무 많아서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집중해서 풀면은 되게 금방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이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아직 1학년이니까 이제부터 다져나가는 때지 네. 지금 뭔가 완성이 될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문제집이 일단은 한 장씩이라고는 하지만 세 권이면 권. 어때요, 선생님? 너무 많은 많은 건가요? 편이죠. 많은 초등학교 거죠. 1학년이 하기에는. 그 얘기 듣고 나서 저 공부하는 거 이렇게 짜증나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어느새 흐트러진 자세도 다시 잡고 집중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서연이. 이제 공부를 잘 해나가나 싶은 순간. 엄마, 기호가 뭐야? 기호가 뭐냐고. 기호가 뭐냐고. 기호. 오히려 이게 좀 부족한 저 거죠. 기억, 지금은 니은, 아직. 디귿 이런 거 잘 모를 수 있죠. 네네. 기호, 그렇죠. 그거 기호를 네. 의미한다는 것을. 맞아. 옛날에 기호를 쓰고 그래서 기호라고 쓴 적도 있어요. 그걸 쓰라는 줄 알고. 맞아요. 기호를 쓰시오. 답을 쓰시오 하면 답 쓰고. 그러니까 답을 쓰고. 엄마의 도움을 받은 후 다시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문제도 해결됐고 이제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겠지 하는 순간. 엄마, 이거 모르겠어. 약간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모습이네요. 부르는 목소리 톤이 너무 웃겨. 엄마, 약간 뭔가 엄마 다급하지도 않아. 아이고, 확실히 집중력은 떨어졌네요. 네. 머리 꼬고. 어려워. 이제 동생도 들어왔어요, 이제. 하나 들어가니까 몇 칸이 됐어? 한 칸. 아니, 두 칸. 그래, 그럼 여기다 쓰겠다. 집중력이 떨어진 건지 딴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건지 문제를 풀기 위해 고민도 안 해보고 엄마를 찾는 모습인데요. 엄마도 엄마대로 동생도 돌보랴 서연이 가르치랴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할 수 있겠지? 엄마, 나가서 하지. 왜? 이건 뭐야? 문제 읽어서 그냥 문제 읽고 좀만 생각해봐. 이와 또다시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는 서연이에게 스스로 고민을 해보라며 방을 나서는 엄마.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도 바로 엄마를 찾는 서연이 때문에 엄마는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아니면 한 번만 더 문제만 다시 읽어보고 해도 풀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들인데 그냥 조금 보다가 모르는 것 같으면 어려운 것 같으면 바로바로 저를 찾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엄마는 아이가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 싶어서 좀 더 생각해 봐라 이렇게 하고 시간을 주신다고 하는데 엄마하고 아이들하고의 생각의 차이가 거기서 오는 거죠. 이제 나는 더 이상 생각할 게 없는데. 엄마 다 했어. 응. 결국 혼자서 문제를 끝까지 다 푼 서연이. 엄마가 와서 채점을 해주기 시작하는데요. 엄마는 서연이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채점을 하고 나서 나오는 틀린 문제들을 혼자서 풀도록 한다고 합니다. 여기 틀린 거 봐봐. 이것도 글씨 똑바로 쓰고 틀린 거 앞에서부터 다 고치고 나와. 틀린 거 다 고치고 나와. 서연이가 스스로 고민하며 문제를 풀길 바라는 엄마. 하지만 서연이의 생각은 좀 달랐는데요. 엄마가 있는 게 더 좋아요. 뭐 엄마가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줘. 엄마는 생각하는
생각하는 게 어려운데 자꾸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그런데 엄마가 항상 옆에서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좀 서연이가 스스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보니까 나 이래서 왜 어른들이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서연이가 이제 조금만 몰라 해도 막 화가 나고 답답하고 이렇게 돼서 오히려 서연이한테도 저한테도 되게 같이 하면은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가면 더 정말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고. 서연이를 가르치면 오히려 화가 나고 답답해서 아이와의 관계가 안 좋아질까 걱정이라는 엄마. 앞으로 서연이를 어떻게 지도해줘야 하는지 또 학원을 보내야 할지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한 서연이와 엄마를 위한 수학 학습법. 수다학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첫 학기를 보내고 있는 서연이를 만나봤습니다. 어머님이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마 아이 키우시는 모든 엄마들은 다 공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가르치려는 마음은 아는데 일단 욱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손부터 올라가고 목소리부터 올라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중간중간 지금 어머니 너무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도 괜찮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1학년 교실에 가보면 아이들이 직접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리기, 만들기, 체육 활동에는 굉장히 집중을 해서 잘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좀 앉아서 계속해야 하는 글쓰기라든가 수학 문제 풀이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이제 한 10분, 20분 되면은 이게 집중하기 힘들어해요. 근데 보니까 1학년 학생 치고는 아주 꾸준히 오래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맞는 학습보다는 좀 큰 아이 대하듯 그런 공부를 시키시고 계세요. 예를 들어 문제집을 혼자서 3권이나 이렇게 푼다는 게 아이의 수준과는 조금은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수학을 좀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수학도 좀 재미있게 놀이처럼 접근을 해주시면은 아이가 좀 잘 따라올 것 같고요. 지금처럼 계속 공부를 하다가는 언젠가는 좀 수학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재미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손가락 꼼지락 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진짜 책상 밑에서 뭘 하는 걸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옛날에 그 책상 밑에 껌 찾았을 때 생각 안 나고 껌 왔다 붙여놨지 하면 찾았을 생각 났는데 막 하더라고요. 좀 당당하게 해도 됩니다. 네, 정말로 우리 다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도 저 나이 때는 다르게 진짜 손가락 쌤 하다가 혼나기도 해보고 몰래 막 해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선생님 초등학교 1학년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셈을 한다는 건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사실 1학년들이 손가락 셈하는 건 아주 흔한 일이고요. 네. 1학년이라면 사실 구체물을 가지고 어떤 수를, 어떤 감각을 익히는 과정이니까 사실 좀 더 오히려 손가락 더 해봐, 더 많이 시켜서 더 익숙하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물을 통해서 하는 연습을 더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를 익히는 게 저는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평소에 좀 놀이처럼 숫자를 좀 배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학기 교과서에 나오는 게 바둑돌, 이게 가르기, 모으기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한 번에 이게 몇 개야 이런 걸 세는 것도 처음엔 좀 어려워요. 5개 있다고 5개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세지 5개 바로 안 나오는 학생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각적인 것, 수를 한눈에 보는 능력들을 키우는 것은 평소에 좀 놀이를 해주면서 혹은 과일을 먹을 때라든지 블록을 가지고 놀 때라든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익혀주면 것도 좋고요. 점점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익숙해지면 이제 손가락 안 쓰고 이제 머릿속으로 연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발달 속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여유가 약간은 좀 있으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조급해 하시면은 아이들이 이제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우려가 됩니다. 오히려 터놓고 해서 익숙하게 만들고 놀이처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반복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 만큼 반복 활동을 자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이제 1학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걱정하셨던 2가지 집중력과 관련된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손가락 쌤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좀 느긋한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서연이가 현재 정말 실력은 어느 정도 되던가요, 선생님? 현재 실력은 75점인데요. 이 정도면 사실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의 초등학교 1학년에게 문제집만 풀리게 하는 것도 그렇게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풀고 있어요. 어머니께서는 별로 많이 안 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개별 문제를 푸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고 그게 또 양적으로도 너무 많단 말이죠. 이걸 또 잘 소화해내면 좋은데 75점이란 점수는 잘 소화해냈다고 보긴 또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힘은 들였는데 결과는 그렇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초등학교 1학년 그 수학책이나 수학 익힘책을 집에 구비해 두시고 마치 복습하듯이 네. 학교 진도와 맞춰서 문제풀이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도 좀 응용 문제 이렇게 풀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하루에 10분 좀 내외로 좀 짧게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유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구체적으로 좀 문제를 좀 살펴봤는데요. 10번 같은 경우 수를 잘못 읽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43이라고 나왔어요. 네. 뭐 우리야 자연스럽게 우리 잘 읽지만 아이들은 이걸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저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건 뭐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바꿔서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익숙하게 여러 번 좀 하면 이게 또 처음에는 좀 답답하실 거예요. 이걸 왜 못하나. 그렇지만 예, 여유 있는 태도로 조금 꾸준히 해주시면 분명히 바뀝니다. 예, 이런 잘합니다. 문제 자체가 예. 잘못된 거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 내지 않도록. 예, 헷갈리죠. 처음엔 두 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연결 큐브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에서 이걸 놓친 것 같아요. 더라는 단어 이런 걸 좀 놓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좀 아쉬웠지만 그리고 11번을 보니까 또 가장 넓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그랬는데 긴 걸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넓이 개념은 아직 못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짝수는 모두 몇 개 있습니까? 이 짝수 개념이 좀 부족했는데 저희 어렸을 때 저희는 구슬 가지고 이렇게 짝수, 홀수 그렇죠. 많이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짝수나 홀수 개념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노래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뭔가 먹으면서라든지 뭐 블럭이라든지 이렇게 네. 몇 개 더 가져와 뭐 야, 이거는 짝수개 이렇게 해서 뭐 짝이 안 맞잖아라든지 이렇게 해서 남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홀수에 대한 개념이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학 실력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네. 뭐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재밌게 공부한다면 수학 실력이 좀 더 분명히 늘어날 거라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 많이도 아니고 아주 부분적으로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띄지만 잘 보완만 해주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서연이의 성향을 좀 분석해서 맞춤 학습법을 좀 알려주도록 할까요, 선생님? 네. 지금 자기조절 영역이 지금 낮게 나온 부분은 정서적으로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어요. 어머니께서 정서적으로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만 이 자기조절 영역의 점수가 낮은 이유가 학습 동기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거든요. 좀 낮은 상태예요. 말하자면 내가 왜 공부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동기가 잘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1학년은 왜 해야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공부는 재밌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이 자기조절 영역도 점수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의 우울 기제가 좀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학년 입학해서 환경도 바뀌고 또 뭔가 이 학습에 대한 부담감도 생기고 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학습적인 피드백에 지금은 매달리시기보다 좀 정서적인 지원이라든지 잘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서연이가 훨씬 공부를 재밌어하고 적극적으로 수학 문제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걱정하셨던 집중력이나 뭐 수업 집중도 이런 네. 부분들은 상당히 높아요. 그래요? 그래서 학습 기술 부분이 오히려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학교에서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리도 잘하고 있고 네.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있고 이런 부분을 방송을 통해서 어머니께서 보시면 아이한테 네가 이렇게 잘하고 있었구나 칭찬해 주시면 서연이가 훨씬 자신감도 높아지고 네. 아 공부는 내가 하는 만큼 칭찬받는 거구나 그렇죠.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지금 현재 손가락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잘하는 것을 더
더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내가 왜 해야 되고 내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연이가 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선생님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지금 어머니께서는 공부를 같이 하게 되면 서연이랑 싸우게 될 거다, 뭐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서연이 입장에서는 엄마랑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어요, 재밌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서연이의 의견을 들여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머니께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셔서 한 30분 정도 내셔서 아이 옆에서 아이 수학 지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동생이 좀 저는 걸리더라고요. 그 동생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또 활동도 제공하면 좋죠. 뭐 그림책 읽기라든가. 네. 어쨌든 그렇게 하셔서 서연이에게 좀 30분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아이가 이제 엄마 이런 부르는 버릇도 고쳐질 것 같고요. 오히려요. 네. 대신에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은 학습법을 바꾸면서 좀 개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처럼 문제집을 계속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재미있게 놀이 수학으로 숫자 카드 가지고 연산을 공부할 수도 있고요. 또 작은 구슬이나 아니면 인형 같은 걸로 수개념을 익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수와 좀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좀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문제인 듯 문제 아닌 듯 이런 형식으로 수학을 좀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이제 기호가 뭐야?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맞아요. 기호가 뭐야? 네. 좀 어휘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그때는 있는데 사실 기호라는 말을 어려워요. 정확하게 알 네.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문치로 뭐를 고르라는 건가 보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도와주기 위해선 책을 많이 본다라든가 책을 많이 보면은 요 부분도 상승이 되고요. 나중 되면은 이제 문장형 문제라든가 응용 문제를 풀게 될 텐데 이때 어머니께서도 옆에 계시면서 이런 문제는 자 이런 형식으로 푸는 거다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아주 훌륭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머니가 하신 말씀 중에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 이런 말씀 사실 저도 공감하거든요. 맞아요. 예. 어떤 부모님이든 이제 답답하니까 애가 잘 못하면 그런 현상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지도는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 옆을 항상 가능한 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공부하고 있으면 저는 옆에서 책이라도 읽고 질문을 좀 받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최대한 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부모님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3권의 문제집을 풀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 한 권의 문제집을 골라서 반복학습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수학의 어떤 깊이보다는 흥미, 수학이 혹은 뭐 어떤 학문이 싫어지면 그걸 보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숫자 계산할 수 있네, 재밌네 이렇게 흥미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좀 중점을 두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도 아이를 지도할 때 다양한 교구를 사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인터넷 동영상을 이용해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교구도 이용해 봤고요. 그리고 보드 게임도 이용해 봤고요. 또 하나 좀 아이가 많이 했던 게 그 앱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앱을 통해서 한눈에 이제 숫자를 알아보는, 개수를 알아보는 그런 능력들을 7, 8살 때 좀 키워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좀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 시적절하게 그 때에 맞게 그것을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집에 뭐 콩이라던가 눈에 띄는 거 작은 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쌀을 갖고 와가지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질린다. 진짜 질려. 밥 한 공기가 하잖아요. 질려. 안 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래서. 막 모래밭에 가서 모래 갖고 홀짝 하고 나오면 아주 정냉기가 떨어져요. 수학 이거 보고 이거 하다 보면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얘기 때문에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네요. 아니 근데 이런 방법을 쓰다 보면 지금 딱 보면은 항상 동생하고 언니를 떨어뜨려 놓는 상황이 계속 됐었잖아요. 오히려 동생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어머님도 훨씬 더 수월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의 생각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아이하고 자꾸 이렇게 공부 때문에 부딪히다 보면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는 건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뭐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극복을 좀 해봐야 되겠죠. 어머님을 위한 조언도 우리가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어머니께서 지금 인상적이었던 게 바로 답을 안 알려주시고 생각을 좀 해봐. 아주 좋은 방법이죠.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건 참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은 아직 문제도 잘 이해도 안 되는데 생각하기 힘든데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 그 시간이 고문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생각해봐 하지 마시고 이건 왜 이렇게 된 걸까? 이건 무엇일까? 이런 질문으로 생각을 유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유도해 주신 방향대로 아이가 아 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서연이는 좀 느리긴 해도 차근차근 자기가 할 일을 해나가는 야무져 보여요. 그런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좀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서연이의 그 발전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시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학년이 학습의 기틀을 다지는 시기가 아니라 학습력을 다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학습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감정 없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자꾸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서연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선생님 이야기대로 아이의 결과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아이가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게 좀 긍정적인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선이고요. 또 이제 계획표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계획표도 같이 짜시되 막 타이트한 촘촘한 계획표보다는 큼직큼직하게 짜셔서 어쨌든 그 틀 안에서 아이가 생활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어쨌든 틀이 있게 습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책 아까 나왔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에 있어서 책은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연이가 혼자서 그림책, 동화책을 읽어도 되고요. 아니면 어머니께서 읽어주셔도 좋고요. 혹은 동생이랑 어머님이랑 이제 서연이랑 같이 손잡고 도서관 가서 책 빌려오고 이런 것도 생활화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마다 발달 속도가 다 달라요. 아이들이 너무 다르고 학습을 받아들이는 능력 또한 천지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옆집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라든가 아니면 어머니 기준에 맞게 아이를 자꾸 보지 마시고요. 이 우리 아이의 발달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방법으로 좋아할 만한 환경을 제시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어머니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운 운동 시작할 때 처음에 되게 힘들면 내가 다시는 이 운동 하나 봐라 하고 아예 그냥 손을 놓게 되잖아요. 어린 아이들도요. 처음부터 너무 질리지 않도록 공부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서연이와 엄마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즐거운 공부 시간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한방 들어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눈높이 맞추기입니다. 천천히 잘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천천히 익히는 학생도 있습니다. 서연이의 눈높이에 조금만 엄마가 맞춰주신다면 분명 잘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자, 시작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서연이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처음 수학 공부 이 시작을 정말 긍정적으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다려주기. 어머니께서 우리 서연이가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수준의 집중력과 학습력을 발휘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런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서연이네 사연을 통해서 수학 공부를 처음 접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리 씨도 후회되는 게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교육 방식이 틀리지 않았구나.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그렇지 지금 40년째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네. 수학 공부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쨌든 오늘 배운 걸 토대로 내가 앞으로 나의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겠구나. 좀 이렇게 놀이처럼 재미로 다가가게끔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이리 씨가 이렇게 준비된 아빠입니다. 네, 대한민국에 계시는 그 미혼 여성분들 좀 많이 보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아유, 그 기다림이 좀 빨리 짧아져야 될 텐데 말이에요. 자, 이리 씨 얘기처럼요. 정말로 이 첫 경험이라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첫인상도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이에게 수학 공부에
첫인상을 어떻게 만들어줄 건지 그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 함께 노력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수학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 또 수학 궁금증 얼마든지 저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